안녕하십니까. 이번 DMQA 오픈 세미나에서 Introduction to Mixed Sample Data Augmentation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DMQA 연구실 석사과정 정기원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제목 그대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 중에서 두 샘플을 섞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미나 순서는 인트로덕션과 두 샘플을 섞어 데이터를 증강하는 기법의 기저가 되는 믹스업 알고리즘과 이후 개선된 다양한 믹스업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미나 내용에 앞서서 간단히 발표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김성문 교수님 지도하에 DMQA 연구실의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정기원입니다. 관심 연구 분야로는 딥러닝을 활용한 시그널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러닝을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이 오버피팅 과적합 문제입니다. 과적합 문제는 이제 모델이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오차만을 줄이기 위해서 최적화되며 학습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하지 못해 일반화 성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크게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메소드가 있습니다. 각 메소드들에 대한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고,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 중에서 믹스업 알고리즘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믹스업 알고리즘은 현재까지 약 2700회 가까이 인용돼서 굉장히 간단한 동작 원리에도 성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꾸준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이 믹스업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수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ERM과 VRM 개념을 이용을 해서 믹스업 알고리즘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이 ERM 같은 경우에는 Empirical Risk Minimization 이라는 뜻으로 주어진 학습 데이터인 Empirical Distribution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딥러닝을 학습하는 방식이 ERM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ER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과적합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아래와 같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믹스업과 같은 이 VRM 방식은 Vicinal Risk Minimization이라는 뜻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의 근방분포인 이 Vicinal Distribution 샘플을 이용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방분포로부터 생성된 샘플이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생성된 샘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가적합의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샘플에 대해서도 굉장히 옳게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믹스업 알고리즘은 VRM 방식의 학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어그멘테이션 샘플이 믹스업은 어떻게 어떤 수식을 통해서 생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업 알고리즘의 포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타 분포로부터 생성된 난수값을 가중치로 두고 두 샘플인 xi와 xj의 선형보건법을 통해서 두 샘플을 섞어서 새로운 샘플을 생성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게 되면 아래에 주어진 데이터 셋에서 파란 점이 강아지 데이터, 붉은 점이 고양이 데이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체 데이터 셋 중에서 무작위로 두 샘플 xi와 xj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각각은 강아지에 대한 샘플일 때 여기서 베타로부터 생성된 난수값이 람다가 0.5라고 한다면 이 믹스업 알고리즘의 수식을 통해서 생성된 샘플은 우측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강아지의 샘플의 선형 보관법, 이 중간으로 굉장히 이렇게 0.5, 50%, 50%의 확률로 섞인 이 샘플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 이 데이터 포인트에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두 샘플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 비시널 데이터 샘플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새로 생성된 이제 샘플의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강아지 레이블이 섞였기 때문에 강아지 레이블인 1, 0의 원활 인코딩 방식으로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양이 샘플 두 개를 무작위로 선택됐다고 하고 람다 값인 0.3이 난수에서 생성이 됐다면 우측과 같은 샘플이 생성되게 될 것이고, 새롭게 생성된 샘플의 레이블 또한 고양이인 0, 1로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강아지 샘플 xi와 고양이 샘플인 xj가 선택되었고 람다 값이 0.5일 때는 우측과 같은 샘플이 생성되게 되고 클래스 또한 강아지의 절반, 고양이 절반이 섞였기 때문에 새롭게 생성된 샘플의 레이블은 0.5, 0.5로 레이블이 부여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믹스업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한 동작 원리이지만 일반화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다양한 실험과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럼 이 믹스업 알고리즘 논문에서 리포트한 실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믹스업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한 모델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스무스하게 형성된다고 이제 좌측 하단의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록 포인트가 클래스 0, 주황 포인트가 클래스 1일 때 이 ERM으로 학습한 모델과 믹스업으로 학습한 모델이 이제 주어진 데이터 샘플의 클래스가 1일 때의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ERM 모델과 비교해 믹스업으로 학습한 모델이 굉장히 스무스한 경계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미지 데이터셋인 시파10과 시파100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테스트 에러를 비교해 보아도 ERM 모델에 비교해 믹스업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델이 테스트 에러가 더 작게 평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믹스업 알고리즘을 이미지 데이터셋에 국한하지 않고 스피치 데이터셋이랑 타블류 데이터셋에 대해서 믹스업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 이 구글 스피치 커맨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르넷과 VGG 모델의 믹스업을 적용을 했을 때 낮은 오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같은 경우에는 UCI 데이터셋 중에서 이 태블릿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의 결과이고 마찬가지로 ERM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믹스업 알고리즘이 더 적은 오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믹스업 알고리즘은 이 대표적인 생성 모델인 겐 모델의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겐 모델은 제네레이터 생성자와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로 구분돼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데이터가 들어오면 1, 제네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데이터가 들어오면 0이 되도록 예측을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속도록 이게 옵티미제이션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 원리의 개는 학습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믹스업을 통해서 이러한 불안정한 학습의 개는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수식처럼 만약 실제 데이터와 제네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샘플 간의 믹스업을 통해서 가상의 샘플을 생성을 하고 이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믹스업된 샘플의 레이블에 사용되었던 그 람다 값으로 클래스를 예측을 하도록 겐을 학습을 하게 되면 아래의 그림처럼 좌측부터 f폭이 10, 100, 1000, 10,000, 20,000일 때 ERM 겐의 학습의 결과물과 다르게 굉장히 f폭이 지나가면서 이 파란색 실제 데이터 분포와 유사하게 데이터들이 잘 생성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믹스업 알고리즘이 어드버서리 어택의 강건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 어드버서리 어택 역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중에 하나이고, 그럼 먼저 어드버서리 어택 이론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이론 설명을 하고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연구에서 신경망 모델이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 이 적대적 예제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원본 데이터에 이제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아주 작은 변화만 주어도 모델의 예측 성능이 크게 하락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아래의 예시가 이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의 생성 방법론을 제안한 이 FGSM 논문 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이 아래 판다 사진에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아주 작은 변화를 더해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생성을 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판다 사진에 큰 변화가 없어서 이 두 데이터 이미지 모두 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델의 결과를 보시면 원래 기존의 데이터가 57.7%로 판다라고 예측했던 것이 굉장히 작은 노이즈가 추가됨으로써 99.3%로 긴팔 원숭이라는 샘플로 예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의 예측 성능을 하락시키는 이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 생성 방법론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론이 이 FGSM입니다. FGSM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모델로부터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로스 값의 손실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샘플을 생성하는 방법론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수식의 기호로 나타나 있는데, 각 수식에 대해서 의미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자면 이 원본 이미지 x의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세타가 모델의 파라미터를 의미하고 j가 손실 함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을 최대화하는 방향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서 굉장히 아주 작은 변화만 더한다 했는데 이 아주 작은 변화가 엡실론 값이 곱해져서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더해서 생성된 이미지가 이 adversarial example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adversarial example을 모델에 입력해서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이제 adversarial attack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크게 모델 정보를 알고 있는 화이트 박스 방식과 이 모델의 정보를 모르는 블랙박스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 박스는 ERM이랑 믹스업 각 방식으로 학습한 모델로부터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을 해서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ERM 학습 모델로부터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을 해서 ERM으로 학습한 모델과 믹스업 학습한 모델에 각각의 입력을 했을 때에 대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IFGSM 같은 경우에는 Iterative FGSM으로 여기서 해당 논문에서는 반복을 10번을 반복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믹스업 알고리즘으로 학습한 모델이 ERM 방식으로 학습한 모델에 비교했을 때 adversarial attack에서 더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임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믹스업 논문 실험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논문에서 믹스업 알고리즘의 성능을 입증한 논문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논문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믹스업을 통해서 모델 캘리브레이션에 도움을 주고 모델의 예측이 오버 컨피던트하는 과잉 신뢰하는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먼저 이 모델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은 모델이 예측한 확률이 실제 모델이 정답을 맞출 확률과 일치하도록 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 딥러닝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딥러닝의 활용이 좋은 예측 성능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 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예측 결과를 굉장히 과잉 신뢰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믹스업 실험에서도 르넷과 브리지즈 모델을 스피치 데이터셋에 적용한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 아래는 이제 딥러닝 모델의 이제 캘리브레이션에 관한 논문에서 발췌한 자료에 따르면 98년도에 제안된 이 르넷과 2016년도에 제안된 이 레지넷을 비교를 했을 때 예측 성능의 이 에러 값을 보면 확실히 레지넷이 좋지만, 레지넷의 경우는 X축이 컨피던스 그리고 Y축이 어큐러시라고 봤을 때 굉장히 실제 어큐러시와 모델의 컨피던스 간의 갭이 큰 것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값에 굉장히 많이 모델의 컨피던스가 치우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모델이 굉장히 자기의 예측 결과를 과잉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르넷 같은 경우에는 레지넷과 비교해서 예측 성능은 떨어지지만 잘 캘리브레이트된 것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최근 딥러닝 모델의 캘리브레이션 문제는 꾸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아래 세 가지로, 앞서 모델의 성능과 컨피던스 간의 관계를 이제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이 Reliability Diagram입니다. 다음으로 이 ECE, Expected Calibration Error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성능의 어큐러시와 컨피던스 간의 차이에 이 가중치를 곱해서 평균하는 값인데, 여기서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컨피던스를 m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그 m개의 구간 안에 들어있는 샘플의 수를 전체 샘플의 수와 비율로 구해서 그에 대한 값을 가중치로 곱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OE, 오버 컨피던스 에러 같은 경우에는 과잉 신뢰한 경우에 대해서 어큐러시와 컨피던스의 차이 값을 수치로 표현한 평가 지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평가 지표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온믹스업 트레이닝 논문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고안된 레이블 스무딩이나 ERL 방법론과 같은 알고리즘들을 믹스업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이 믹스업 알고리즘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Reliability Diagram을 보시면
믹스업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믹스업을 적용했을 때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X축이 컨피던스, Y축이 어큐러시라고 했을 때 믹스업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큐러시보다 컨피던스 값이 높게 잡히는, 즉 모델이 과잉 신뢰하는 오버 컨피던트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를 믹스업을 통해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EC나 OE와 같은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여러 데이터셋과 다양한 모델 구조에서 해당 모델을 믹스업을 적용을 했을 때 다른 뭐 레이블리 스무딩이나 ERL 같은 방법론보다 캘리브레이션 에러와 오버 컨피던스 에러가 적게 평가가 된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왜 믹스업 알고리즘이 모델의 일반화 성능에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믹스업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하고 거기서 베타 분포로부터 무작위로 난수가 생성이 돼서 두 샘플을 섞기 때문에 거의 무한에 가까운 데이터를 학습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일반화 성능의 향상에 보장을 하고 있고 캘리브레이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굳이 믹스업처럼 X랑 Y 정보를 모두 섞지 않고 X만 섞어도 무한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결국 믹스업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실험을 보여줍니다. 상단의 결과를 보시면 이 믹스업을 알고리즘 하는데 파란색 부분이 Y 레이블의 정보에 대해서는 섞지 않고 X에 대해서만 믹스업한 경우, 주황색이 기존의 오리지널 믹스업과 같이 X와 Y에 대해서 모두 믹스업하는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봤을 때 다른 데이터셋 여러가지 모델에 대해서 확실히 X 정보만 섞는 것보다 레이블링 정보와 함께 섞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이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 OOD 데이터셋이나 이제 랜덤 노이즈 샘플에 대해서도 모델이 컨피던스가 낮게 되는 것을, 낮게 출력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축이 컨피던스라고 할 때 다른 방법론과 비교해서 이제 뭐 랜덤 노이즈 데이터셋이나 OOD 데이터셋에서 컨피던스가 낮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out of category detection과 같은 태스크에서도 다른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 믹스업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논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논문에서 믹스업 알고리즘의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을 진행해왔고, 지금 보시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수식 증명을 통해서 믹스업 알고리즘이 어드버서리얼 로스의 어퍼 바운드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보다 수식적으로 믹스업 알고리즘의 효과를 검증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 원리에도 이제 다양한 실험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 믹스업 알고리즘은 이제 굉장히 여러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예로 포뮬레이션을 조금 수정을 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셋을 뭐 텍스트 데이터에 맞게 포뮬레이션 하거나, 뭐 소리 데이터셋 그리고 도메인적으로 맞게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컨트래스티브 러닝,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같은 다른 연구 분야에도 이제 믹스업을 적용을 해서 각각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모델링 고도화에 초점을 둬서 대표적인 매니폴드 믹스업과 컴믹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니폴드 믹스업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매니폴드 믹스업은 기존 오리지널 믹스업과 다르게 입력 피처 공간이 아닌 히드 벡터 공간상에서 두 샘플을 섞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있을 때 기존 믹스업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두 샘플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믹스업을 한 뒤에 모델에 입력을 시켰습니다. 반대로 매니폴드 믹스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 두 데이터 샘플이 강아지인 XI와 고양이인 XJ가 선택됐다고 한다면, 이 신경망 모델에서 4개의 층으로 만약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서 특정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는 이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선택한 두 샘플을 두 번째 레이어까지 입력해서 히든 벡터를 출력하고, 이후 기존 믹스업과 동일하게 이 히든 벡터를
람다, 베타 분포의 람다 값을 통해서 선형 보관법을 하고 새로운 샘플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레이블 또한 기존 믹서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약에 람다 값이 0.5라고 했을 때 1, 0, 0, 1 원하드 인코딩 방식의 샘플을 섞으면 0.5, 0.5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매니폴드 믹스업 논문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매니폴드 믹스업의 효과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신경망 모델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형성을 하고 디시전 바운더리 형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해당 논문에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입증하는 실험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 대표적인 실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상단이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토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매니폴드 믹스업을 적용을 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니폴드 믹스업으로 적용한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각 클래스 사이에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위 샘플을 이제 히든 벡터에 대해서 컨피던스 값을 색으로 표현한 것인데 좌측은 굉장히 각 클래스로 예측하는 컨피던스 영역이 뚜렷해 반면에 우측과 같이 매니폴드 믹스업으로 통해 학습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클래스 사이의 샘플에 대해서 컨피던스 값이 고르게 분포해서 이 오버 컨피던트하지 않게 예측한다 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기존 믹서업의 실험과 동일하게 각 데이터셋과 모델에 따른 분류 성능이나 어드버서리 어택에 로버스트하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컴믹스 알고리즘인데, 컴믹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전 믹서업과 매니폴드 믹서업과 같이 두 샘플의 전체 영역을 섞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샘플의 일부 영역을 다른 샘플의 영역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만약 강아지와 고양이 샘플이 아래와 같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원래라면 입력 데이터 크기에 맞는 이 바이너리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게 되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의 편의상 아래와 같이 입력 데이터를 전체 영역을 16등분으로 했다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체 영역 16등분에서 일부 선택된 영역을 1, 선택되지 않은 영역을 0의 값을 갖는 이 바이너리 매트릭스 값을 생성하고, 나머지 샘플에 대해서는 이 반대의 값을 갖는 매트릭스를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픽셀 단위로 선형 보관법을 해서 우측과 같이 샘플이 새롭게 생성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된 영역을 가져와서 그 영역이 다른 샘플의 영역으로 대체된다라는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부여하는 새로운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역에서 그 가지고 온 일부 영역의 비율 값을 가지고 람다 값을 계산하게 되고, 만약에 전체 영역인 16에서 선택된 영역이 9개였다. 그러면 16분의 9로 해서 강아지인 클래스가 0.56, 고양이 클래스가 0.44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컴믹스 알고리즘 논문에서는 이 컴믹스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디텍션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였고, 각 태스크에 대한 성능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 디텍션에 대한 성능, 이 비교 실험에 대해서 컴믹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해당 방문론들을 통해서 생성된 새로운 샘플이 어떠한 식으로 생성되었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특정 클래스로 예측하는데 중요하게 기인한 영역을 이제 탐색해주는 캠 기법을 통해서 컴믹스를 통해서 생성된 샘플로부터 캠을 확인했을 때 이제 각 클래스에서 가져온 영역에 대해서 캠이 잘 나타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인트 버나드 샘플과 푸들 샘플을 섞었을 때 이렇게 섞인 부분에 대해서 세인트 버나드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인트 버나드의 캠 영역으로 분포하고, 푸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 푸들이라는 클래스의 캠이 잘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다양한 방법론에서 컴믹스의 알고리즘의 한계점으로 여기서 무작위 영역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클래스 정보에 손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좀 한계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치타랑 침팬지 데이터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치타 데이터의 일부 영역으로 아래와 같이 좌측 상단의 부분이 무작위로 선택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샘플이 우측과 같이 형성되게 됩니다. 전체 영역 16칸에서 4칸이 선택됐으니까 0.25초 0.25라는 가중치로 새 레이블이 부여되기 때문에 치타 0.25, 침팬지 0.75라는 레이블이 할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타라는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 백그라운드를 가져왔는데 치타 데이터셋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이 치타 레이블이 부여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좀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세일런시 믹스, 어텐티브 믹스, 퍼즐 믹스 등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보시면 세일런시 믹스 같은 경우에는 세일런시 맵을 이용해서 이 세일런시 맵이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가져와서 컴믹스와 같이 그 일부 영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고, 실험을 통해서 컴믹스와 같이 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어텐티브 믹스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를 모델에 넣고 이 히든 벡터 공간산의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나온 이 어텐션 스코어를 중요 영역으로 간주하고 그 히든 벡터의 공간상에 있던 어텐션 영역을 원본 데이터 공간으로 가져와서 그 중요 영역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컴믹스와 같이 이렇게 연속적인 영역이 패치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히든 벡터 공간산에서 뭐 중요했던 영역이 만약 귀랑 눈이었다 하면 그 영역을 가져와서 이러한 식으로 믹스가 되게 되는 것이 뭐 어텐티브 믹스고, 퍼즐 믹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강아지랑 밑에 이 곤충이 중간 영역에서 같이 위치하게 돼 있다면 두 샘플을 컴믹스를 아무리 섞어도 둘 중 하나는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런시 영역, 중요 영역을 찾은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한 중요 영역을 최대한 잘 드러내기 위한 트랜스포트 옵티미제이션을 또 풀게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옵티미제이션 문제와 이렇게 컴믹스 어그멘테이션 기법이 같이 활용이 되는 방법론이 이 퍼즐 믹스입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 참조한 레퍼런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기존 믹스업 알고리즘이나 캘리브레이션 효과를 입증한 논문, 뭐 매니폴드 믹서, 컴믹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어텐티브 믹스, 퍼즐 믹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실험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실험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좀 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제 모델의 일반화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 중에서 믹스업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성능 향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논문에서 다루고 있고, 또 이후 개선된 다양한 버전의 알고리즘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니폴드 믹서, 컴믹스 알고리즘을 보여드렸고, 이 컴믹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최근에 이제 중요 영역 정보를 고려해서 두 샘플의 성능 어그멘테이션 기법들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세미나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믹스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그리고 각자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이 믹스업 알고리즘이 활용이 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